오늘은 피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텐데요. 우선 피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약산성 pH 밸런스라고 그래요. pH 같은 경우에 피부 겉에는 pH가 약산성으로 pH 4.5 정도라고 하죠. 일단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화학 시간에 많이 봤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에서 보면 노란색을 띠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뀌죠.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하늘색, 그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바뀌는데 빨간색 쪽 이쪽은 산성이에요. 노란색은 약산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중성으로 가면 노란색이면서 약간 하늘색을 띠는 거고 알칼리로 가면 이제 하늘색, 청록색이죠. 그리고 더 심하게 알칼리로 가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요거 리트머스 시험지 동그란 휠도 많이 보셨을 건데 요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피부는 pH가 4.5라고 해서 약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에 되게 중요한 게 약산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피부 장벽 유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질층이라든가 이쪽 유지하고 중요하고 이게 약산성이 깨지잖아요. 알칼리화 됐을 때 피부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식 환경이 만들어져서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리플렛에 보면 pH를 깨뜨리는 주범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주범이 바로 클렌징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건데 이렇게 지울 때 알칼리 계열을 사용하면 뽀드득뽀드하게 지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피부 균형층이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려면 여기 3번에 보시면 약산성 세안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각질 제거를 위해서 더 꼼꼼한 세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디바이스를 쓰는 게 좋다. 또 부드럽게 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클렌징 후에 수분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얼굴뿐이 아니라 온몸도 전부 다 바디케어 제품은 약산성을 써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쪽 리플렛에 보면 리포존 버스킨 헬스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 성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리포좀이 뭔지부터 봐야 돼요. 리포좀이라는 게 내 세포에 필요한 성분들이 내 세포 안에 쑥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 피부는 수용성일까요? 아니, 신수성일까요? 친유성일까요? 다르죠? 일단 내가 피부에 각질층 같은 경우에 기름기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죠? 수분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효 성분을 이걸로 싸주는 거야. 싸서 쑥 들어가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어쨌건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게 내 피부가 보호를 하는데 이 보호하는 것 때문에 장벽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유효 성분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시키거든요. 그래서 요 유효 성분들을 피부 속 깊이 넣어주기 위한 핵심 기술로 리포좀을 선택을 했어요. 아티스트리는. 그래서 이 리포좀이 왜 좋은가? 2번에 보시면 효과적으로 깊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고요. 지속성도 키워줄 수 있어요. 천천히 계속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리고 리포좀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상용화가 되었는데 각 브랜드에서 다들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리포좀의 성분이라든가 크기, 구조, 기술 이런 거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달라요. 어쨌건 어떠한 리포좀 기술을 사용했느냐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비타민 C 앤 스킨 헬스라고 나와 있어요. 비타민 앤 스킨 헬스, 비타민 C가 어떠한 일을 해주는가 아시죠? 항산화죠. 비타민 C는 피부 보호, 탄력, 유지, 또 항산화뿐만 아니라 전신의 건강에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간은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외로 배출되기도 쉽다 보니까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가 비타민 C죠. 비타민 C인데 이 비타민 C가 피부에 필요할 때, 충분히 있을 때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또 멜라닌 합성을 억제해서 색소 침착을 제거하여 주고 또 환하고 밝은 미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피부 탄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콜라겐이잖아요. 이 콜라겐 같은 경우 비타민 C의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게 되게 크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히 공급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탄력도 좋고 피부도 또 밝아요. 또 비타민 C를 활용했을 때 피부 건강 어떻게 해야 되냐? 비타민 C 아까 말씀드린 수용성이라고 계속 빠져나간다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함께
섭취하거나 바르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 비타민 C가 이제 항산화제이지만 우리 비타민의 항산화 효과에서 밝혀드렸던 대로 비타민 A라든가 C, E, 뭐 셀레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E라든가 베타카로틴, 비타민 A예요. 이런 거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습도 됐을 때 훨씬 더 촉촉한 피부를 가질 수 있죠. 어쨌건 비타민 C가 체내에 충분히 있다 또는 외부에서 발랐다라고 하면 피부 노화 억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보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화의 핵심 원인이 활성산소잖아요. 이 활성산소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플렛 네 번째를 보시면 스킨케어 오버나잇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는 동안에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되는데 자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자는 동안에 우리 피부는 계속 말라요. 마르고 또 재생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되는 밤 시간 동안에 피부에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낮에는 손상으로부터 이게 방어시켜줘야 되는데 밤에는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생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피부가 더 영양을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 밤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 안티에이징 제품을 밤에 제대로 써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뺏기는 수분과 영양에 대비해서 잠자기 직전에 나이트 크림 잘 발라주고요. 또 릴렉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센셜 도움이 되죠. 그리고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수분의 섭취도 중요하고 또 이 습도 케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피부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수치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잔다라고 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 노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요 리플렛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한 제품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pH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약산성 세안제거든요. 이 약산성 세안제를 이야기할 때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세안이 잘 돼요, 뽀득뽀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피부 보호층을 얼마나 깨지 않고 노폐물들을 씻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안티에이징이라든가 보습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여기 출력물에 보시면 아티스틱 클렌징 제품들이 있어요.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 제품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1차 클렌징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1차 클렌징 5가지 제품이 보이네요. 미셀라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저라는 게 있고 5.5 클렌징 클로스라는 게 있고요. 또 파이토 클렌징 워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클렌징 크림, 그리고 클렌징 오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쓸 수 있는 거. 미셀라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저가 있고 또 클렌징 글로스가 있죠. 모든 피부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성인 경우에는 파이토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 중성이라는 얘기는 지성, 건성 다 쓸 수 있다는 소리죠. 클렌징 크림인데 이거는 뭐냐면 마사지 할 수 있는 크림이고요. 또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는 클렌징 오일이 있어요. 제가 건성인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파이토 클렌징 워터를 사용했을 때보다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을 때 더 만족감이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 스킨 뉴트리션의 미셀라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저를 볼게요. 메이크업 리무버 같은 경우에는 눈가나 입술 이런 데가 눈가 여기랑 입술 같은 데가 다른 데보다 피부가 얇아요. 그리고 민감해.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순하고 자극이 적은 클렌저가 필요한데 또 눈가나 입가는요 메이크업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안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하세요. 이런 분들이 메이크업을 지울 때 이게 이제 자극을 많이 주면 눈가나 입가가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극이 없이 순하면서도 딥하게 클렌징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한데 이 메이크업 리무버가 그런 제품들이에요. 진한 립 앤 아이 메이크업들을 깔끔하게 지우는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은 한번 흔들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흔든 다음에 화장솜에 덜어서 이렇게 눈 이런데 지우는 제품이에요. 2차 클렌징 전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셨다라고 하면 포인트 메이크업 하셨다 그러면 꼭 필요한 제품이죠.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성분들이라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클렌징 글로스 이건 이제 물티슈 아니에요. 물티슈 아니고
일단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외부에 나갈 때 이 클렌징 워터라든가 이런 걸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1차로 이 오일을 써서, 메이크업 리무버를 써서 지우시고, 2차로 이제 전체를, 입술, 눈 포함해서 얼굴 전체를 지울 수 있어요. 일단, 지우는 방법도 막 이렇게 문지르는 거 아니에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쓸어내듯이 지워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도톰하거든요. 도톰해서 전체를 지울 때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적어요. 제 회원 안에서도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죠. 좋아하시잖아요. 뭐 게을러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이제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인공 향료 같은 거 냄새 아예 없잖아요. 뭐 비건 인증도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네, 다음 장. 제가 이 순서를 잘못해놨네요. 클렌징 크림을 먼저 해놨는데, 이 클렌징 크림은 중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일은 건성, 그 다음에 그 뒤에 장에 있는 워터는 지성용이거든요. 중성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피부에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 영양크림 계열이라고 보면 돼요. 클렌징이면서 동시에 영양크림, 클렌징이면서 동시에 마사지 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보습이 된 것 같아, 탄력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부드러워,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얼굴을 이제 기본 1차 세안을 하잖아요. 근데 1차 세안을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하나 드린 거 있잖아요. 스펀지. 화장 스펀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물기를 일단 제거시키시고, 그리고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 손에 덜어서 피부결을 따라서예요. 마사지 하듯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씻어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스펀지라든가 또 화장솜 이런 걸로 씻어내는 거죠. 스펀지를 쓰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도 1차 세안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세안제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2차 세안제를 사용하신 후에는 피부 정리를 위해서 토너를 가지고 화장솜에 이렇게 지워주는 거거든요. 피부는 최대한 손을 안 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손을 안 대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 자극적이지 않은 알칼리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조적인 이제 스펀지라든가 화장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클렌징 오일이죠.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건성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되게 웃기는 게요. 이것도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얼굴에 일단 펴 발라요. 그리고 약간 문질러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좀 덜어서 같이 문질러줘요. 이러면 이게 색깔이 변해요. 물기랑 같이 만났을 때 처음에 오일만 가지고 마사지를 하면서 물기를 더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온수를 씻어내는데, 이때 헹굴 때 오일이다 보니까 오일 남아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도 제가 이 스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비자분들에게 스펀지를 제가 선물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스펀지 하나 또 따로 사러 가려는 것도 귀찮을 수 있잖아요. 제가 미리 사놓고 선물 드리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오일로 씻는다, 기름은 오일로 씻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1차 클렌징의 마지막, 1차 클렌징의 마지막에 보면 파이토 클렌징 워터라는 게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성인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산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뜩이나 기름도 많이 흐르는데 기름 더 부담스럽다 라고 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화장솜에 충분하게 적셔. 일단 손으로 안 돼요. 너무 흘러. 화장솜에다가 충분하게 적셔서 천천히 쓸어내듯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안에서 바깥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내듯이 하는 거거든요. 일단 얼굴에 기름이 많다 그러면은요,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오염물질 잘 붙어요. 요걸 씻어내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클렌징, 여기 보면 클렌징 폼 대비 미세먼지 세정력이 더 증가한다, 25% 이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겉은 산뜻하고 속은 촉촉하게 해주는 게 이 클렌징 워터예요. 요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2차 클렌징 쓰는 거예요. 무슨 화장을 지우는데 몇 차를 하냐라고 하는데, 우리 화장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토너 하시죠? 또 낮 시간에는 로션도 바르시잖아요. 자연스럽게 바르시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해요. 이것처럼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것도 층층이 지워주는 게 필요하고요. 저녁에는 토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 관련된 에센스라든가 크림들 바르시잖아요. 뭐 귀찮다고 아침에 다 바르시는 분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좋은 건 저녁에는 재생, 낮에는 보호기 때문에 저녁에 재생을 위해서 영양 관련된 에센스 관련된 거 다 저녁에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저녁 다 써도 문제가 없는 제품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제품이 있는데 이름도 길죠. 스킨 뉴트리션 비타민 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다 써도 돼요. 저도 귀찮을 때 아침에 빼먹기도 하지만 저녁에는 꼭 쓰거든요. 피부가 매일 자극을 받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리플렛에 보면 이 항산화라고 했잖아요. 안에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노화의 징후를 확실하게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게 비타민C 항산화 제품들인데 이런 항산화의 기능을 먹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겉에 바르는 거죠. 근데 왜 트리플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아스파라 C 성분하고 또 순수한 비타민 C 파우더하고 비타민 E, 그러니까 토코페롤이죠. 이게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손상되는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트리플, 고분자에 겉탄력 주고 저분자에 속보습 주고 초저분자로 속탄력까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5일만 여기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5일 만에 달라 보이는 피부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하고 빛나는 느낌이 든다. 또 피부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든다. 느낌이라는 건 주관적일 수 있는데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 쓰면 좋냐라고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없는데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매일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처럼 피부 겉에도 발라주는 게 필요하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여기 밑에 또 써있죠. 바르고 붙이고. 자, 붙이는 게 뭐예요? 입천장에 붙였을 때. 제가 건강 강의 해드릴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간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 생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글루타치온이 생성이 잘 안 될 때 피부가 칙칙해져요. 그래서 나 피곤해, 간이 안 좋아라고 하니까 얼굴이 칙칙해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피부가 타는 현상도 있어요. 이 오일 관리 안 됐을 때 타는 현상도 있는데 타는 거랑 칙칙한 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칙칙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거, 간을 보호해야 된다. 이외에 굉장히 유행이죠. 글루타치온을 페쳐를 붙였을 때 피부로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피부가 안에부터 환해지고 또 겉에서 비타민C 형상을 발랐을 때 겉에부터 환해지고 촉촉해지고 탄력 있고 환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밀크시슬이라든가 비타민C를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침, 저녁 다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섞어 쓰는 거잖아요. 이게 안에 히알루론산 액체가 들어있는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눌러가지고 섞어서 스포이드로 쓰는 건데 이 스포이드를 쓰는 경우에 이제 비타민C의 특성 때문에 두고 6개월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늦게 써도 한 달 안에 모두 사용하셔야 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 나왔죠. 뽑는다, 넣는다, 눌러서 섞는다, 그 다음에 스포이드.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손에다가 덜어서 이렇게 눌러주는 게 필요해요. 어쨌건 한 스포이드로는 부족해요. 제가 얼굴이 커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두세 스포이드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 번에 쭉 들어가는 건 아닌데 어쨌건 색상 변화하기 전에 30일 이전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색상이 변화해서 이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깝잖아요. 기능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아침 저녁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버티나잇이라고 있어요. 버티나잇하고 같이 쓴다거나 이럴 때는 비타민C는 아침에, 버티나잇은 저녁에 사용하시면 되고 나잇 이거 아침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질 제거하는 제품, 이 각질 제거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트리플 액션과 동시에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비타민 C하고 같이 쓸 수는 있어요. 어쨌건 그래도 같이 쓰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따로 쓰셔요, 따로. 그 다음에 프로틴 아키텍처, 이거 가성비 끝내주죠.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왜 필요할까라고, 아키텍처라는 게 층층이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프로틴은 단백질이잖아요. 프로틴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크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피부 건강을 건축하는 단백질 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피부 장벽의 40%를 차지하는 그 성분 단백질이죠. 이 바르는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굿모닝 하시잖아요. 제가 굿모닝을 실천한 지가 한 20여 년 됐어요. 아침을 안 먹고 굿모닝 한 지가. 근데 그 전에보다, 그때는 제가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었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더 눈주름이 없어요. 단백질 덕이거든요. 그리고 겉에 피부도 지금 제 나이로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단백질에 먹어서의 그 효과를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겉에서 그냥 바로 발라주는 거예요. 바로 발라주는데, 그 피부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7가지 핵심 원료를 넣어놨어요. 아보카도, 완두콩, 돌콩, 밀, 또 루핀, 사탕수수, 귀리, 이런 데에서 추출한 단백질인데 더 작게 넣었어요. 500달톤 이하로. 우리 피부가 1000달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500달톤 이하의 아미노산, 그러니까 저분자 펩타이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피부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분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고분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겉돈다. 우리가 이제 뭐 샘플 받은 거 보면 손에 바라보면 알잖아요. 겉돌아서 막 그러잖아요. 이건 그런 거 없어요. 쑥 들어가요. 어쨌건 이렇게 넣어서 피부를 이게 발라봤을 때, 여기 보시면 발라봤을 때 확실하게 입증된 만족도 및 인체 적용 시험 결과라고 했어요. 발라보면 알아요. 피부 장벽 강화를 95% 느꼈고요. 또 튼튼하게 채워지는 탄력감도 95%, 치밀도가 개선되었다 100%, 지속이 오래된다라는 느낌만 100%. 바른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진짜로 가성비 있는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랐으면 기본적으로 이 선크림 사용하셔야 돼요. 선크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제품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도 가장 기본적인 선크림 플러스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요. 선크림에서 우리가 3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바디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그 프로틴 선크림이 있고, 그 다음에 토너 글로우 선크림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토너 글로우 선크림, 이거 하나만 바르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바르는 것보다는 겉에 톤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 더 리퀴드 다운 써주는 게 좋긴 해요.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쿠션 써주는 게 좋긴 한데, 어쨌건 이 토너, 제가 톤업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그냥 선크림으로 쓸 때가 있거든요. 톤업을 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뭐 했어? 이런 반응이에요. 정말 화내지거든요. 왜 필요할까라고 보면, 자외선 차단제와 메이크업 베이스 둘 다 바르기가 싫을 때, 메이크업 베이스 우리가 이제 공사할 때 빠다칠한다라고 그러거든요. 프라이머가 이런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톤업 효과를 주는 선크림이고, 자외선 차단을 보면 SPF 50의 플러스, 그리고 PA가 뿔 4개. 그래서 메이크업 베이스 효과까지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게 이 토너 글로우 크림이에요. 어쨌든 자외선 차단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메이크업 전에 하는 거예요. 스킨케어 다 하고. 그러니까 스킨케어라고 하면 씻는 거랑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씻는 거 다 하시고, 아까 메이크업 1차 말씀드렸잖아요. 클렌징 1차,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2차. 요거는 저녁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는 클렌징 2차만 해도 돼요. 그리고서 여기에 토너, 또 로션 이런 거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외선 차단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 자외선이 노화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주는데, 이걸 발랐을 때 톤업이 되면서 여기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요때 사용하는데, 저 집사람은 뭐 맨날 쓰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게 이제 톤업 지속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발랐는데 점심 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 8시간의 톤업 지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핑크 컬러로 자연스럽게 해주고요. 그리고 오후 됐을 때 조금 더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쿠셔닝 이런 걸 눌러주면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의 특성상 모든 제품은 똑같아요. 나가기 직전에 바르는 거 아니라 나가기 전에 일정 시간 두어야 돼요. 한 30분 이상은 두어야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바를 때 미는 거 아니에요. 아까 클렌징은 밀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미는 게 아니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외선 차단 크림 같은 경우에도 얼굴에 점점에 찍어 놓고 두들겨 줘야지 이게 밀리지 않고 고르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또 미는 제품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메이크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눌러 두들겨준다. 그래서 솔이라든가 다른 스펀지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최대한 미는 거 아니고요. 뭐 수세미로 민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얼굴 다 망가지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프린트해 온 거 이거 드릴 거예요. 네, 확인해 보세요.